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흘째 쏟아진 폭우로 오늘 오후 6시 기준 사망자는 37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비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과 경북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또 예보됐습니다. 차량 15대가 물에 잠긴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시내버스가 배수 작업으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오늘 시신 8구가 수습돼 현재까지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 매몰자였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폭우로 충남과 전북 지역 제방이 무너지거나 붕괴 위험에 처하면서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영산강과 섬진강 일대에도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집중호우 여파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가 이틀째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X는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운행 중이지만 지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의 몬순 폭우로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면서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40도를 훌쩍 넘는 괴물 폭염 때문에 일부 관광지가 폐쇄됐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폭우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인명피해는 오후 6시 기준으로 3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하루 만에 사망자는 15명 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비가 퍼부은 경북과 충청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산사태 등의 우려로 98개 시군구에서 8,800명이 넘는 사람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농가밭 과수원 19,000여 헥타르가 침수나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레까지 이번 비 피해가 집중된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오송 지하차도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호천 제방이 유실되고 범람하면서 최소 15대의 차량이 침수된 사고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체가 드러난 버스에 이어 아직도 차량 10여 대가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네, 저는 지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색 작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네, 조금 전 오후 6시 기준으로 80% 정도 진행된 배수 작업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하차도에 있던 물이 거의 빠지면서 오후부터는 구조 인력들이 지하차도 안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 도보가 아니라 잠수로 수색 중이라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오후 1시 43분에 마지막으로 발견된 실종자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9명의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배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오늘 하루만 8명의 실종자가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은 버스 안에서 나왔고 2명은 제가 있는 곳 반대편에 있는 세종방면 가드레일과 트럭 근처에서 인양됐습니다. 최영규 기자, 지금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내부에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침수 차량 견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형체가 드러난 버스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승용차 등 지하차도에 있던 차량 총 4대가 견인됐습니다. 경찰이 최소 15대, 소방은 19대가 침수됐을 것이라고 한 만큼 아직 10대가 넘는 차량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내부에서 추가 실종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소방당국과 정부는 400여 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를 동원해 오늘 안으로 최대한 배수와 수색 작업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예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금일 모든 것을 완료 목표로 지금 총력을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을 찾아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방문해 빠른 피해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궁평 2 지하차도 앞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하차도 근처에 있는 미호강에서 들이닥친 강물이 도로를 덮치면서 벌어졌습니다.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한 운전자는 역주행으로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며 경적으로 위험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초 차이로 생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지점에 홍수 경보가 내려진 건 어제 오전 4시 10분쯤. 약 2시간 뒤 하천 수위는 9m를 넘어섰고 홍수 위험은 심각 수위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교통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전 8시가 넘어서도 차량 여러 대가 지하차도로 들어섭니다. 정체 중인 차량 주위로 불어난 강물이 급격히 유입되는 아찔한 상황에서 심각성을 감지한 한 운전자는 차를 돌려 세우기 시작합니다. 역주행을 펼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제자리에 섰습니다. 뭉쳐! 사장님 백! 비슷한 시각 지하차도를 다급히 빠져나오는 또 다른 차량 역시 갑자기 들이치는 강물을 마주합니다. 속력을 다해 오르막길을 올라보지만 바퀴까지 차오른 강물에 쉽게 나아가질 못합니다. 반대편 차선에선 또 다른 차량들이 지하차도로 들어서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불과 15분 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했고 5분여 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미호천강 뚝 제방이 유실되어서 그쪽에서 물이 유입돼서 지하차도로 다 순식간에 5분도 채 안 돼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면서 불과 몇 초 차이로 생사가 갈렸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렇게 지하차도로 밀려든 강물의 양은 무려 6만 톤이었습니다. 지하차도엔 빗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가 있었지만 처리할 수 있는 물은 1분에 9톤에 불과했습니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배전 시설이 침수돼 작동이 멈췄습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하차도 옆 가드레일 사이로 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한쪽 차선을 가득 채운 강물은 중앙 차선 건너편까지 빠르게 넘칩니다. 이렇게 유입된 강물은 약 6만 톤. 들이닥친 강물은 길이 680m, 높이 4.5m의 지하차도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지하차도 밑엔 빗물 저수조와 펌프 3개가 있어 1분에 9톤의 빗물을 내뿜을 수 있지만 유입량이 워낙 많았던 겁니다. 매지가는 강호강도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수나 지하수일 때 경우고 이거는 하천물은 검토가 안 된 거거든요. 결국엔 지하차도 인근 지상에 설치된 배전 시설마저 침수돼 이 펌프마저 작동이 멈췄습니다. 한 무릎 조금 못 미치게 배전실이 침수가 됐어요. 그거는 자기 전기 끊어질 때까지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침수가 됐으니 걔가 돌아봐야 누전이니까. 배수시설은 지난 2017년 시간당 90mm의 비가 쏟아졌을 때도 버텼지만 강물 범람은 미처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미호천은 환경부 소관이고 지하 도로 관리는 충북도청 쪽이 맞다 보니 제방 범람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던 24살의 외동딸, 그리고 결혼한 지 이제 2달 된 새신랑도 있었고요. 현장에서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사연까지 표선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앳된 얼굴의 영정이 빈소에 놓여 있습니다. 24살, 새 직장을 찾아 막 자리를 잡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던 날, 잘 타지도 않던 버스를 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물 많이 올라왔다고. 이게 마지막이었죠.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굳이 가야겠냐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결국 외동딸은 시신이 돼 돌아왔고 유족들은 주변에 소식조차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동딸 하나거든요. 딸 하나니까.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24년을 키우셨는데 어떻게 그냥 마음이 묻는 거죠. 결혼 2달 차. 혼인신고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31살 새신랑의 빈소에도 눈물만 가득합니다. 초등교사 김명식 씨는 임용고 씨를 보는 처남을 데려다주다 변을 당했습니다. 도로 차단을 미리 했으면 하늘을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자연재해를 빙자한 인재죠.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CCTV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그것도 답변이 없었거든요. 답변해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색 작업을 지켜보는 실종자 가족들은 1분이 1년 같습니다. 다른 사람 차 타고 오다가 차 운전했던 사람은 빠져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 가족들은 뜬 눈으로 나를 지새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짧게 지적하긴 했는데요. 홍수가 위험하다는 경보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결국엔 막지 않았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래서 사고가 난 지하차도를 누가 관리하는지부터 알아봤는데요.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해 있지만 충청북도가 도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당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측도 비상근무 중이었는데요.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만 했지 도로 통행 제한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비상근무했는데 연락 못 받았어요. 홍수 주의보나 경보는 다 왔었잖아요. 이게 이제 미리 조치할 단계가 아니었던 건가요? 저까지는 지하차도 물이 있고 이런 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글쎄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CCTV로 보고 있었지만 도로를 막진 않았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운전자들은 그 지하차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 받은 문자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폭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 도로가 잠길 위험이 있으면 이렇게 지자체는 통행 제한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참사엔 없었으니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취재해보니 미리 대비할 수는 있었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특히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미호강 수위가 우려스럽다며 관할구청에 전화를 걸어 특별 조치를 부탁했습니다. 미호청교가 이제 심각 단계에 도달해가지고 주민 통제도 하고 대피하거나 이렇게 매뉴얼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저희들이 통화를 해서 그 담당자 쪽에서 네 알았다고 네네라고 대답을. 네, 이 전화 자체가 이례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지하차도는 도청이 유지 통제한다면서 당시 연락을 받고 시청과 함께 미호강 주변 주민을 대피시키고 있었다고 설명했고요. 충청북도는 관할 지역이 많아서 재난 문자를 여러 번 보낼 수 없었다며 오히려 인근 지역인 이 청주시청의 능동적인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청이든 구청이든 도청에 연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홍수 통제소에서 도청에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공교롭게도 이 지하차도에서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4.5톤 화물차가 불이 나서 50분 만에 꺼졌는데 사고 수습 때문에 당시 통행 제한을 했습니다. 당시 관련 안내 문자를 보냈었고요. 발송 주체를 봤더니 도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화재 때는 통제하더니 왜 폭우 때는 통제를 안 하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도청의 변명이 무색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 기자 또 하나요. 이 버스가 원래 이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노선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해당 버스는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오갑니다. 이 노선을 보면 청주 시내에서는 시외 버스 터미널 등 이 주요 거점만 정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도로 곳곳이 침수돼서 통제되면서 당시 운행에 지장이 없었던 구간을 찾다가 이 지하차도로 우회를 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하차도만 막았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차도 참사 불과 3년 전에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살펴봤더니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차량 7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서 3명이 숨졌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 사고 이후에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 차단 시설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지하차도도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결국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차단기 설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재난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도 배정하고 처리도 신속하게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산사태가 집중된 경북 예천의 피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몰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범수 기자, 예천 피해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경북 예천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주택 5채를 덮친 산사태 현장이 나옵니다. 지금도 사고 지점에선 실종자 찾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수색에서 실종됐던 주민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곳 예천에서만 물난리와 산사태로 인해 9명이 숨졌고 실종자 8명이 구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인 60대 여성은 어제 새벽 남편과 함께 몸을 피하다가 자택에서 2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께 실종된 남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천 주변 지역도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여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졌지만 아직 손도대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예천 산사태 현장까지 오는 길도 험난했는데요. 터널 앞에 쏟아진 토사물로 도로가 막혀 있기도 했고 불어난 하천물에 도로와 제방이 뜯겨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물이 불어가지고 아침 9시 돼서 물이 줄었어요. 아침 9시에. 마마 대단했지요. 그래 장비가 와가지고 드러내고 막.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으로 경북 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9명, 실종 8명, 부상 17명입니다. 또 주민 998세대 1,541명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해 있습니다. 주민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국군 장병 역시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 주민의 주택 내에 쓰레기 및 토사물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1만 400여 가구에서 정전이 일어났고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신고도 다수 들어와 복구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그리고 경북 봉화군의 산골 마을에서도 산사태로 4명이 숨졌습니다. 이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길마저 유실되면서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고립됐는데요. 비가 여기서 끝이 아니란 소식이 주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진철 기자입니다. 도로에는 돌과 나무, 진흙이 쌓여 있습니다. 집 마당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50여 미터 아래로 쓸려 내려왔습니다. 이번 비로 많은 피해가 난 경북에서도 봉화 춘향면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2건의 산사태로 주민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사태가 난 현장입니다. 산에서 흙이 집을 덮치면서 그 집은 도로를 건너 계곡 끝까지 쓸려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가는 유일한 도로도 끊겼습니다. 주민 100여 명은 이틀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지금 건너편에 지금 경로당에 이재민들 있어가지고 김밥이나 이런 거 부식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밭이 진흙으로 뒤덮여 올해 농사를 망친 농민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늘만 원망합니다. 원래는 뭐 빗질내기지 뭐 약간 뭐 한이치만 약간 뭐 빗질내기지 딴 거 없지 뭐. 하늘에 사는 일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 긴급 투입돼 집과 마당에 쌓인 흙더미를 치웁니다. 하지만 또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에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이리 와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죠. 또 집이 이게 흙집이라서 지금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데. 추가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춘향면 주민 18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렇게 폭우 피해 지역마다 우리 군 특전사들이 투입돼서 현재 구조 작업 중입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선 특전사 소속 스쿠버 다이버들이 실종자 수색에 힘쓰고 있고요. 건물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하는 데도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군의 구조 작업 현장을 권영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우로 물에 잠겨 고립된 건물에서 주민들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저희가 모시러 올라갈게요. 구명 조끼를 입은 특전사 대원들이 주민들을 보트 위로 끌어올립니다. 저를 밟고 올라가세요.
저 발로 밟고 올라가세요. 수색 약 3시간 만에 주민 33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침수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선 특전사 소속 스쿠버 다이버 8명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군안 차량과 양수 장비까지 동원해 지하차도에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침수 현장에 장병 1,200여 명과 장비 60여 대가 투입됐고 지원 인력 1,300여 명도 추가로 대기 중입니다. 군 당국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정부, 지자체와 소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네, 폭우가 집중된 경남도에선 낙동강 중하류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경남 밀양의 삼랑진교에 나가 있는데요. 홍수 경보 발령 수위까지 50cm가 남았다는 현장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경남 밀양 삼랑진교에는 어젯밤 10시 50분부터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여파가 중하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삼랑진교의 수위는 6m 50cm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무서운 속도로 흐르고 있는데 집채만한 쓰레기들도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수위를 계속 관측해 왔는데요. 거의 3시간마다 20cm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수 경보 단계인 7m에는 불과 50c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되면은 상부 쪽에 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경보 수위는 훨씬 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마조마하죠. 조금 전 7시 10분부터 부산 구포대교에도 홍수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수계에는 경북 예천의 홍수경보가, 경남 밀양과 화만, 그리고 부산과 경북 칠곡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과 경남 피해 상황까지 이어서 전해주십시오. 네, 부산과 경남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마치 게릴라식으로 한 번에 쏟아 부었다가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오늘 오전 다리 난간이 끊어져 현재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경남 함안에선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 대연동 주택가에선 담벼락이 넘어져 가스 배관이 파손되는 등 부산과 경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우려 등으로 대피한 주민만 200명이 넘습니다. 모레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돼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충남 논산과 청양에서도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잠시 비가 소강 상태에 든 곳에선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길고 긴 제방 한가운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방 맞은편으로 하천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비닐하우스와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충남 논산의 논산천 제방 일부가 붕괴된 겁니다. 민가 방향으로 물이 흐르자 논산시는 주민 200여 명을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그쪽이 뚝이 터졌다고 대피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일도 못하고 2, 3일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이 문제예요. 논산천 인근 금강 제방도 유실돼 중장비가 골재를 쏟아부어 메우기를 하고 있지만 복구까지는 역부족입니다. 충남 청양군 대흥배수장 인근 지천 제방도 무너져 비닐하우스와 논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수해 복구도 시작됐습니다. 500mm가 넘는 비가 내려 침수됐던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대에 물이 빠지자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수해 복구가 한창이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살수차가 물을 뿌리며 진흙투성이가 된 도로를 씻어냅니다.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흙탕물에 잠겼던 살림살이를 씻느라 분주합니다. 물이 가득 찬 지하는 양수기를 동원했습니다.
가정집은 물론 식당에도 물이 들어차 건질 만한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를 모르겠고요. 아우 좀 도와주세요. 수마의 흔적을 지우려고 주민들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또 비예보가 있어 내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 금강과 광주 극락교에 저희 MB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금강은 물이 계속 유입되면서 하류에 있는 하구둑의 관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내일 새벽 만조와 폭우가 겹치면 범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 현재 금강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 경계에 있는 뚝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 뒤로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이 금강 하구뚝입니다. 현재 관문 20개를 모두 개방해 초당 12,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관문 전체가 개방된 것은 1990년 하구뚝이 만들어진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아직 홍수 수위까지 2에서 3m가량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내일 새벽 3시 만조 시간에 폭우까지 겹친다면 관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강이 범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민들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남성이 실종되기도 했죠. 네, 금강 하류 지점에 있는 익산 삼북천인데요. 제방 일부가 쓸려나가면서 붕괴 위험이 감지됐습니다. 인근 10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이 초등학교 강당 등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나흘간 500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농경지 피해가 컸습니다. 축구장 14,000개 면적의 농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임실군에서는 수영을 하겠다며 불어난 하천에 들어간 50대가 실종돼 소방과 경찰이 이틀째 수색 중입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밤부터 비가 또 내립니다. 모레까지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축대 붕괴나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대피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금강 하구뚝에서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상강과 섬진강에도 홍수 비상이 걸렸습니다. 며칠 사이 내린 물이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댐 방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 아무래도 3년 전에 피해를 본 적이 있어서 긴장감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영산강이 광주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극락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극락교 하부도로도 여전히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곳 영산강은 평소보다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지류인 황룡강은 장성댐 방류 영향을 직접 받다 보니 현재 나주 남편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전북 내장산 쪽 산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물이 한꺼번에 장성댐에 모이면서 방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때 초당 250톤까지 쏟아내던 장성댐은 현재 150톤 정도로 줄여 홍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만경강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제부터 범람 위기를 맞았는데 물이 빠지고 있다지만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리산에도 비가 많이 내리면서 전남 섬진강 규례교에는 홍수주의보가, 금곡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섬진강댐은 24개를 모두 열고 초당 650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방류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섬진강 일대 하천 저지대 침수로 큰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낮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는 저녁 시간 들어 다시 빗방울이 긁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내일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극락교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팔당댐에서 방류하는 물은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도 한강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주요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수교에 나가 있는 김도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한강 수위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곳 반포대교 남단 잠수교 수위는 저녁 7시 기준으로 7m를 넘어서 있습니다. 한강대교 인근 도로 표지판이 물에 잠겨서 윗부분만 간신히 보이는 정도입니다. 오전보다 수위는 다소 낮아졌지만 차량 통제 기준 수위 6.2m보다는 높다 보니 인도와 차도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비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팔당댐에서 초당 9,000톤을 여전히 방류하고 있어서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강대교 수위는 5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던 도로 통제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동작대교와 가양대교는 김포, 하남 양방향 모두 지금은 원활한 상황입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 양방향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내일 출근길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박우영 기자와 폭우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늘고 있고요. 전국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37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고 35명이 다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건데요. 올해 여름 장마가 시작된 뒤 20일간 내린 누적 강수량을 지도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붉은색이 500mm 이상, 보랏빛이 400mm 이상인 지역인데 전국이 온통 붉거나 보라색이죠. 예. 충남 청양군 정산면과 경북 영주시 이산면에 무려 900mm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예, 이 정도면 1년 강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난해 연 강수량이 1,150mm였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내린 것과 맞먹는 양의 비가 남부권 일부 지역에 단 20일 만에 내린 겁니다. 통상 장마 하면 평균 31일 동안 350mm 안팎의 비가 왔는데 올해는 벌써 400mm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내린다는 겁니다. 기상청 예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충청권과 전북권 그리고 경북권을 중심으로 해선 시간당 30에서 60mm, 일부 지역에는 80mm를 상회하는 매우 강한 비와 회양이 이미 물기를 가득 머금어서 지반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거든요. 예. 추가적인 인명피해, 시설피해 모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지역의 피해 상황을 저희 MBN에 보내주고 계십니다. 피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한번 좀 볼까요? 네, 먼저 4일간 500mm 넘는 폭우가 내린 충남 청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가득 들어차서 넓은 저수지처럼 보이는데 예. 여기는 사실 농경지입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하얀색 비닐 보이시죠? 예. 저게 비닐하우스 지붕인데요. 3m 넘는 하우스가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수박, 메론, 뭐 그런 작물들도 많이 들어있겠지. 제 방에 위실되면서 물이 글로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경남 창원인데요. 예. 도로 일부가 무너져서 사라졌고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다리가 산산이 부서진 모습도 목격됩니다. 여기는 충남 보령의 한 주택입니다. 어제 새벽 4시 반쯤 위쪽에 설치된 옹벽이 무너져서 아랫집을 덮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쿵쿵 소리가 한 번 나고 이제 더 큰 소리로 쿵 하면서 이제 그 보일러 실을 덮치고 LPG 가스통도 있었는데 비 소식이 계속 있어가지고 더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전국의 상황이 이런데 서울에서는 수영대회가 열려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이색 스포츠 경기가 열렸습니다. 속초노소를 2바퀴 수영하고 곧바로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철인 3종 경기 일부가 진행된 건데요. 예. 문제는 시점입니다. 대회 취지는 알겠지만 지금 전국 곳곳이 물난리가 나서 숨지거나 다치고 급히 몸만 대피한 사람도 많은데 굳이 강행했어야 했나. 또 주최 측에서 홍보 차원으로 사진을 뿌려서 기사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 한쪽에서는 물 때문에 망연자실하는데 수영을 하며 웃고 즐기는 사진을 보자니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네, 아직 많은 비가 더 예보된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비라면 전국의 산 어디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고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산사태 위험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만큼 산사태 사전 징후 그리고 행동 요령까지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마을. 산사태 취약 지역만 거의 70곳에 달하는데
토사가 순식간에 주택을 덮치면서 주민들이 손 쓸 새도 없이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은 7만 2천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도 충청과 강원, 경북 등 전국 대부분이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산간 지역을 지날 때는 눈으로 산사태 징후를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흘러내려오는 부분이 가끔씩 눈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가능하시면은 이제 안 가시는 게 좋고, 반대로 잘 나오던 지하수나 샘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산 허리에 금이 가거나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땅 울림이 들릴 때도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적극 재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기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파악하고 준비하는 뭐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이번 경북 지역의 산사태 참사는 역대급 장마로 약해진 집안에 쏟아진 집중호우와 함께 태양열 등 난개발 영향이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선 야간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는 사이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수색 작업에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잠시 후 밤 9시쯤부터 지하차도 안에 있는 토사물들을 꺼내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 지금 소방당국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대로 오후 6시 기준 80% 정도 진행된 배수 작업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도보가 아니라 잠수로 수색 중이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오후 1시 43분에 마지막으로 발견된 실종자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9명의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사상자는 총 18명입니다. 배수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침수 차량 견인 작업도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차량은 총 4대가 견인됐습니다. 경찰이 최소 15대, 소방은 19대가 침수됐을 거라고 한 만큼 아직 10대가 넘는 차량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내부에서 추가 실종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소방당국과 정부는 400여 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를 동원해 오늘 안으로 최대한 배수와 수색 작업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궁평이 지하차도 앞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반 열차 전체와 KTX 일부 노선 운행이 중단되고 운행 열차의 지연이 이어진 가운데 내일은 일부 노선의 운행이 재개된다고 코레일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일반 열차 노선 중에 경부선과 전라선, 대구선, 경전선 운행이 일부 재개되고 광역전철은 전 구간이 정상 운행됩니다. 코레일 측은 기상과 선로 조건에 따라 운행 상황이 변경될 수 있다며 홈페이지나 앱 그리고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폭우로 힘겨운 상황입니다만 인도에서는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600명 넘는 사망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정반대인 40도 넘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기후위기가 극단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인도 북부 뉴델리에는 나무들만 겨우 이파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주민들은 아직 떠내려가지 않은 물건 하나라도 건져내봅니다. ये नहीं था कि इतना पानी आएगा हमारे एकदम से पानी चढ़ा उस टाइम पे हमने सामान भी नहीं निकाला थोड़ा बहुत सामान निकाला था वो पुल के ऊपर रस्सी के थ्रू निकाला था. 인도 내무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우기 기간 인도 전역에서 비 관련 사고로 지금까지 62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인도 북부 지역에 또 폭우 경보가 내려져 있어 추가 홍수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유럽 남부는 며칠째 무더위로 몸살입니다. 이탈리아 기상당국은 역대 가장 강력한 더위가 예상된다며 주말 동안 로마와 볼로냐 등 16개 도시에 폭염 최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It's really terrible. Like we're used to like the hot in Rome, but not this hot. I feel like this year it's been hotter than usual. 이달 내로 남부 시칠리아 섬과 사르데냐 섬은 기온이 49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럽 역사상 최고 기온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스에서는 관광객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해 유명 관광지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주간 입장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남서부에도 주말 동안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주민 1억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사막 데스밸리는 기온이 54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 기온인 56.6도에 근접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충청과 남부, 제주 산지로는 호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긴 띠 형태의 장마 전선이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머물면서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호우 위험 시점을 살펴보시면 경남과 전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물통으로 퍼붓는 수준의 호우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충청 이남 지역에 또 한 번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 호남과 경남권에 최고 2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경북 지역으로는 최고 1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27도, 춘천 28도, 남부지방도 부산 29도 등으로 오늘보다 약간씩 더 높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주 후반에 비를 뿌리겠고요. 토요일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